가득한 가을 들녘에 풍년의 기쁨 대신 시름이 가득합니다. 쌀이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정부의 쌀 목표 가격이 얼마나 오를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부실 정비 의혹이 제기된 한빛원전 2호기가 이달 말 가동을 중단하고 안전성 검사에 들어갑니다. 안전성 논란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광주 전남혁신도시가 조금씩 틀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교육시설 등이 차례로 세워지면서 정주 요건이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상급 바이올린 연주자와 청소년 복지시설의 음악 꿈나무들이 뜻깊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서로에게 감동을 선물하며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농민들에게 풍년이란 단어가 반갑지 않은 농촌이 돼버렸습니다. 농사가 잘 돼도 쌀값은 10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쌀농가 집중 취재, 먼저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막바지 벼 수확이 한창인 들녘. 고개 숙인 벼 위로 콤바인이 지나갑니다. 한 해 동안 땀 흘린 결실인데 농민들은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올해는 작황이 좋지만 전국적으로 쌀값 하락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풍년은 풍년인데 쌀값이 하락되거나 그런 조짐이 있어서 지금 굉장히 마음이 착잡합니다. 농가의 어려움은 10여 년째 제자리 걸음인 쌀값 때문입니다. 물가는 올라가는데 80kg 기준 2003년도 쌀값은 16만 1,000원, 지난해에는 17만 3,000원으로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반면 지난해 10아르당 논벼 생산비는 71만 2,523원으로 2011년보다 13.4%가 증가했습니다. 쌀값은 그대로인데 인건비와 농약 가격 등은 크게 올라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재값은 오르고 쌀값은 동결되고 쌀값이 동결되냐 쌀값이 떨어져요 오히려. 그러니까 농민들은 진짜 힘들어요. 생존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소득 감소가 지속되면서 쌀 재배 농가는 지난 10년 동안 30%가 줄었습니다. 들녘은 풍년이지만 쌀값 하락 우려 속에 농민들의 마음은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이렇게 힘든 농민들이 농사 포기할까 봐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쌀 목표 가격 제도인데 올해 8년 만에 인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상폭을 놓고 조금밖에 못 올려주겠다는 정부와 현실화시켜주자는 국회가 사파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현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쌀 목표 가격은 쌀농가 소득 보존을 위한 직불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쌀의 시장 가격이 목표 가격에 못 미칠 때 정부는 차액의 85%를 보존해 주는데 이것이 변동 직불금입니다. 정부는 8년 만에 변경이 추진되는 쌀 목표 가격을 당초 17만 4,083원으로 4,000원 올리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1년에 500원꼴로 올리는 셈인 정부안은 그러나 농업계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물가에 이제 대처해 주는 것이 이제 직불금 제도를 내놓은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농민들은 그래도 그게 해주니까 처음에는 감사한 줄 알았는데 8년 동안 동결시켜버리니까 실질적으로 감사한 게 아니죠. 국회에서도 여야 한 목소리로 정부안을 비판하며 농림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농민들은 최소 21만 7천 원을 요구하는데 국가 재정을 감안해 19만 6천 원 안을 냈다며 이마저도 수용이 안 되면 농민과 함께 투쟁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도 정부가 농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여당에서도 쌀 목표 가격이 19만 6천 원은 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압박했습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도 이달 초 원내대표 연설에서 쌀 목표 가격이 적정선까지 인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회는 농림부에 21일까지 새로운 쌀 목표 가격 인상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해 놓은 상태여서 정부가 어느 수준의 인상안을 내놓을지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한빛원전 2호기가 부실 정비가 드러난 지 2달 만에 가동을 멈추게 됐습니다. 조사투기가 오늘 주민설명회를 열어 이같이 보고했는데 주민들은 여전히 믿업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올해 초 한빛원전 2호기 증기 발생기에 두산중공업이 승인받지 않은 재질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지난 8월 말 알려졌습니다. 내부 고발자가 제기한 의혹은 사실로 확인됐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 가동 중단을 결정하고 특위를 구성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회의를 거듭한 특위는 오늘 원자로 가동 시점을 오는 30일로 결정해 원안위에 공고하기로 했습니다. 안전성 확인 과정의 불만족 사항 발견 시에 기술적인 결과에 따라서 단계적인 조치를 심화를 하는. 지난 회의 때 안전진단 방법은 결정이 됐으니 원자로 중단 시점과 조사 방법까지 어느 정도 결론이 난 셈입니다. 하지만 영광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못마땅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승인받지 않은 부품이 어떻게 발전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단순히 이번에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가 아니고 그동안 아시다시피 원전에 무수한 오장과 비리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 기회를 절대로 그냥 허술히 보내면 안 되겠다는 거죠. 원안위가 공고를 받아들여 오는 30일 원자로 가동이 멈추면 특위는 11월 6일 문제가 된 증기발생기 시료를 채취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후 진행될 안전성 평가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은행 인수 예비 입찰에 참여한 7곳 중 1곳이 탈락해 6곳이 본 입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오늘 지구촌 영농조합 1곳을 제외한 광주 전남 상공인연합과 광주은행 우리사주조합 등 6곳을 인수후보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6곳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8주간의 예비 실사를 벌인 뒤 본 입찰을 거쳐 내년 초 우선 협상 대상자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화재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나주 강변 저류지와 죽산 구하도 복원구간, 승촌 구하도 복원구간 등 영산강 3개 공구에서는 문화재 지표 조사가 누락됐습니다. 또 영산강 5개 공구, 23개 유물 산포지에서는 전문가 입회 조사 없이 공사가 진행됐고 3개 지점에서는 시굴 조사 등의 대책이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나라 정상급 바이올린 연주자와 청소년 복지시설의 음악 꿈나무들이 뜻깊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서로에게 감동을 선물한 현장에 박수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 식품 기업이 마련한 문화나눔 공연장. 정상급 바이올리니스트 신지아 씨가 아름다운 선율로 광주의 가을밤을 수놓습니다. 갈채가 쏟아지는 객석 맨 앞줄엔 50여 명의 학생들이 자리했습니다. 청소년 복지시설인 광주 애육원 가족들과 신지아 씨의 첫 만남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공연 다음 날 신지아 씨가 애육원 오케스트라 연습실을 찾았습니다. 3년 전 창단한 애육원 오케스트라는 많은 이웃들의 재능 나눔을 통해 작고 소중한 꿈을 키워왔습니다. 그중 정상급 연주자인 신지아 씨의 방문은 단순한 기능 전수가 아닌 마음을 전해준 시간이었습니다. 굉장히 좀 따뜻한 음악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제가 가르치는 내내 자꾸 울컥했는데. 둘 사이의 만남을 주선한 기업체도 악기와 공연 소품을 기부했습니다. 애육원의 음악 꿈나무들은 정성 들인 연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연주했을 때 느끼지 못했던 너무나도 큰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같은 걸 나눠주고 그런 것도 해보고 싶어요. 누군가와 재능을 나누고 그 나눔이 다시 감동이 돼서 돌아오는 사이 청소년들의 꿈은 훌쩍 자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로 인해 법적 조치를 받은 사람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민주당 유기홍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광주와 전남에서 학자금 대출을 장기 연체해 소송이나 가압류 등의 법적 조치를 당한 대출자가 527명이나 됩니다. 연도별로 보면 2009년 58명이었던 것이 지난해에는 149명으로 늘었고 올해는 상반기까지 111명이 법적 조치를 받았습니다. 허벌판이었던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가 이제 제법 틀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걱정을 했던 정주 여건도 많이 나아졌다고 합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옅은 안개 사이로 줄지어선 고층 빌딩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빛가람 도시입니다. 혁신도시의 사실상 랜드마크가 될 지상 31층짜리 한국전력 신사옥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전체 공정 가운데 50% 가까이가 진행됐고 내년 상반기가 되면 공사는 대부분 마무리됩니다. 이달 말일 골조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 8월 준공에 지장이 없으며 내년 11월 입주에 이상이 없겠습니다. 한전 KDN과 KPS 등 에너지 분야와 정보통신, 농업지원 분야 등의 공공기관 신사옥도 순조롭게 건설 중입니다. 15개 이전 대상 기관 가운데 13곳이 이미 착공에 들어갔고 이 가운데 7곳이 50%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건설이 가시화되면서 공동주택 분양 열기도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완공을 눈앞에 둔 LH 아파트는 사실상 분양 신청이 마감됐고 최근 분양한 민간 아파트 역시 청약 경쟁 속에 계약자 모집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나홀로 이주자가 많을 것에 대비해 신축에 들어간 오피스텔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그분들을 수용하기에는 실제적으로 현재 나주혁신도시에 지어지는 아파트 수량이 너무나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오피스텔 같은 거주용 오피스텔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내년 3월에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등 4곳이 차례로 문을 열 예정이어서 교육 여건을 갖추는 데도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허허벌판에서 시작된 공동혁신도시의 도로와 상수도 등 기반시설도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100% 마감됐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안철수 세력의 정치 조직화를 담당하는 지역 조직인 광산 미래포럼이 오늘 기획포럼을 열고 새정치에 대한 구상을 공유했습니다. 오늘 포럼에서 정책 네트워크 내일의 고원 기획위원은 새정치의 요체는 가치 지향이 선명하고 기반이 탄탄한 대중정당에서 출발한다며 안철수 신당에 대한 구상을 밝혔습니다. 요 며칠 아침 저녁으로 무척 쌀쌀했는데 주말부터는 좀 포근해진다고 합니다. 무르익어가는 가을, 나들이하기에 날씨는 어떨지 김난희 기상캐스터가 알려드립니다. 이삭을 쥐고 나다를 털어내는 아이들. 곡식을 거르는 키는 머리에 쓰고 포즈를 취합니다. 햇살이 풍요로운 가을날, 농업박람회가 개막했습니다. 총 8개의 특별 전시관에서는 농업 발달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도 농사를 짓기 때문에요. 우리 과장에서 재배하지 않는 그런 걸 재배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많죠. 이 밖에도 21개 시군의 특산품과 형형색색의 오이, 호박으로 꾸민 예술공간은 관객들에게 보는 즐거움까지 선사합니다. 되게 다양하네요. 작년에 됐다는데 처음 와봤거든요. 그런데 볼거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야는 뭐 딱히 없는데 와서 보니까 새로운 걸 많이 발견한 것 같아요. 주말 동안 우리 전통 소리의 위상을 보여주는 서편제 소리축제가 보성에서 열립니다. 또 모레인 일요일은 순천국제정원 박람회도 6개월간의 긴 축제에 마침표를 찍을 예정입니다. 아침은 가을답지 않게 추웠지만 낮에는 찬 공기가 제법 누그러졌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선선한 가을 날씨를 즐길 수 있는데요. 다만 햇살은 좀 덜하겠습니다. 비 소식은 없지만 주말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큰 일교차만 주의하시면 야외 활동에 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MBC 뉴스 김난희입니다.